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에 7월 2일날 상장이 됩니다. 7월 2일날 상장이 되는데, 그래요. 이게 SK바이오팜이 그 초창기부터 워낙 뜨거웠죠? 7월 2일날 목요일날 상장이 되는데, 제가 그날 여러분한테 요거 이제 SK바이오팜을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날을 기념으로 해서 제가 바이오팜 상장할 때 공개 방송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날 상장이 되니까 그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해서 여러분한테 실제 SK바이오팜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7월 2일날 제가 상장하는 날 공개 방송하니까 그날 여러분한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그날 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가 SK바이오팜이. SK바이오팜은 1993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25년, 26년 지났네요. 26년 정도 전에 26년, 27년인가? 27년 좀 됐네요. SK그룹에서 차세대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약 쪽에 바이오 신약의 연구를 시작했다. 96년도에 FDA로부터, 이때 벌써 FDA로부터 신약 임상 시험을 획득했다. 96년도 오래됐죠. 그럼 뭐 거의 한 15년 전에, 14년 전에 일단 FDA로부터 임상을 하겠다 하는 걸 땄다는 얘기죠. 국내 제약사 가운데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에 발굴을 하고 임상 시험을 하고 FDA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하는 그런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그게 이제 세노바메이트,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세노바메이트 이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아니라 약이에요. 신약 세노바메이트. 제가 쭉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세노바메이트는 뭐 하는 약인가? 그래서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의 유럽 상용화를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5억 달러. 5천억이네, 5천억. 세노바메이트. 이거는 이제 뇌전증 치료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질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은 간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뇌전증 치료제, 뇌전증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신분열증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정신분열증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간질은 요즘 간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뇌전증이다 그래요. 뇌전증.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조금 언어를 순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수면장애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수시로 잠을 자더라 이런 건데, 수면장애 1위 기업에 솔리안페톨이라는 약을 갖다가 수면장애 분야 1위 기업에 수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FDA하고 EMA 승인을 획득한 솔리안페톨 이럴 그 연구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뇌질환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뇌질환이 결국 치매라는 거, 알츠하이머도 이제 일종의 뇌질환이죠. 제가 요즘 뇌질환에 대해서 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좀 읽고 그러는데, 부언하자면 치매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됐지만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물질들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치매를 조금 좀 지연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치매를 약간 지연시키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아직 치료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요 치매 치료제가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구토가 난다든가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현재까지 치매 치료제로서 많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걸로 볼 때에 그 약의 부작용보다는 약간의 치료 효과 좀 지연시키는 그 치매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꽤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어쨌든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치매들, 치매나 파킨슨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들이 다 뇌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요 뇌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SK 바이오팜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꽤 의미 있다.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고, 솔리안페톨은 수면장애 치료제다. 판교의 테크노밸리에 생명과학 연구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미국의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계획과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SK 라이프 사이언스.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또 아시아에는 상해에 SK 바이오 팜테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연결 매출액은 약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작년에 792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은 715억 마이너스, 자산은 1390억이고 부채는 15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번에 자본 상장하면서 요거는 좀 바뀌겠죠.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쭉 돌아서겠죠. 자본주도 하니까.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부분 발작하는 그런 치료제, 부분 발작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요거는 이제 미국의 FDA의 허가를 얻었고, 유럽에서도 이제 허가를 얻으려고 접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노바메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가 아니라 전신발작에 관해서 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노바메이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분 발작이고 하나는 전신 발작인데, 부분 발작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부분 발작은 이미 승인을 얻었고,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FDA 허가를 얻은 약은 이 세노바메이트가 처음이다. 부분 발작, 그 다음에 전신 발작에 대해서도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다. 솔리안페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면장애, 우리가 이제 기면증이라고 그러죠. 기면증 또는 수면무호흡증,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수면무호흡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수면무호흡증이 잠을 자면서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과도한 주간 졸림증, 주간에 자꾸 졸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수면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 FDA하고 유럽 EMI 허가를 얻었다. 솔리안페톨. 두 가지죠. FDA 허가를 얻은 것이 기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하고 기면증, 그러니까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페톨, 이 두 가지다. 솔리안페톨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페톨하고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 그 두 가지 이제 허가를 얻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FDA나 유럽에서 허가를 얻은 기업이 있느냐 이거죠. 있긴 있는데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독자적으로 임상하고 독자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독자적으로 마케팅하는 기업은 없다. 그래서 그런 독자적으로 뭔가를 했던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 암은 많이 정복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이 치매라든가 또 알츠하이머도 이제 일종의 치매라고 보는데 좀 종류 다릅니다. 퇴행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뇌에 좀 이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이물질이 쌓이면서 그것이 뇌의 활동을 저해시키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그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좀 제거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성공했어요. 어느 기업에서 이물질, 그 뇌에 쌓이는 이물질,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성공을 했는데, 근데 제거했으면은 그러면 뇌가 좋아져야 돼. 인지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인지 능력의 향상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뇌에 쌓이는 일종의 뭐 노폐물 비슷한 거예요. 세포의 조각들, 뭐 그 표현은 그렇죠. 그 학자들의 표현은 이 뇌 뉴런이 있는데, 뇌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 신경 조직이 망가집니다. 신경 조직이 죽는다 그래야 되나? 일단 망가지게 되면은 그 망가진 신경 조직의 조각들이 뇌에 남아가지고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쌓이는 걸 갖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제거를 했다. 그것까지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주요 원인이다라고 봤고,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력 같은 게 좋아지는 않더라. 인지 능력이 좋아지진 않더라. 그죠? 우리 과학적으로 했더니 인지 능력이 좋아지진 않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성공 못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막 10년씩, 13년씩 그렇게 투여해가지고 겨우 성공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치료되었다 하는 임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하던 기업들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의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치매가 나오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신경세포가 죽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치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하고 알츠하이머의 정복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치매 알츠하이머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질병에서 지금 아직 한 발짝도 정복을 못한 것이 치매 쪽인데, 암은 많이 정복이 됐죠. 암은 심지어 치료가 되는, 완치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쪽을 굉장히 우리가 좀 미래 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세노바메이트 같이 어쨌든 뇌전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솔리안페톨 요것도 결국 뇌에 관련된 건데, 수면장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걸로 볼 때에 SK바이오팜은 정말 미래가 있는 기업 아니냐. 대체적으로 이제 50세 이상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파킨슨병, 또 40대부터도 뭐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뭐 지금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은 그래요. 치매가 빠르게는 40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40대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렸고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조사해 보니까 40대부터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후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40대부터 관찰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어렵다. 그 참여자들을 찾기도 어렵고, 40대, 50대부터는 뭐 확실하게 치매 환자들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그때 그 환자들을 찾기도 어렵고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는 치매 환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뇌를 갖다가 뇌를 조사하게 되면 나온다 이거죠. 뇌가 정상 사람들의 뇌와 치매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게 나오는데, 진행 중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뭐 잘라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뇌를. 우리가 암은 개복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암물질이 있는 것을 잘라내고 할 수 있는데,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거는 진행 중일 때 개복을 해가지고, 개복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질병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라는 것을 성공시켜가지고 이 뇌전증을 정복하는 약을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소위 그 기면증 치료제로 솔리안페톨, 수면장애 치료제죠. 과도한 주간 졸림증을 해소시키는 솔리안페톨로 또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바메이트라는 것을 또 연구 중이에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데, 요거 이제 임상 1B 이상을 하고 있고, 또 렐레노프라이드 희귀신경계 질환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뇌랑 관련됐거나 신경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쪽이죠.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또 집중력 장애와 관련됐던 SKL, 요 집중력 장애도 요것도 개발되면은 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 그죠? 공부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 근데 SK 바이오팜이 지금 집중력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만한 거죠. 산만한 그런 쪽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연구 중에 있다. 또 조현병, SK20540은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지금 어떤 뇌질환과 관련된 다 그런 약이 그쪽 분야에 지금 SK 바이오팜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울증하고 조현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조울증에서 조현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가요, 이렇게. 조울증은 이제 너무 즐거웠다가 너무 슬펐다가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조울증인데, 그게 반복되다가 이제 조현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조울증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된다. 특히 이제 50대가 되면은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많이 보죠. 50대에 우울증 발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 치료해줘야만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안 가고, 특히 이제 조울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생에 대한 그 의미,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면서 자살자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조울증이 생기면 초기에 치료해야 된다. 주변에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너무 우울하고 집에 갑자기 집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럴 경우에는 빨리 좀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뇌전증 요거 임상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유튜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만 따로 제가 유튜브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 따로 유튜브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을 좀 풀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내용도 좀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너무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그래서 관심 연구 분야가 지금 그래요. 주로 신경질환, 뇌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신경성 통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또 우울한 조현병,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희귀질환, 그 다음에 암 쪽에도 있는데, 암도 특수한 암이에요. 특수암. 특별한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후성적 유전자 조절, 유비코틴 프로디아좀 시스템, 종양 주변 미세환경,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 암용,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참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라이릴리라고 아시죠?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C형 감염 치료제 요걸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한 알당 1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한 알당 100만원. 대단하죠. 한 알당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참 한 알당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약을 4주간 복용해야 된대요. 4주간 복용하면은 28일이니까 100만원씩 4주간이면은 4주가 아니라 참 그쵸, 4주가 아니라 참 3개월 그러니까 100일이죠. 100일. 거의 100일. 3개월을 복용해야 된다 그래요. 3개월 복용하면은 다 낫는다 그럽니다. 1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를 3개월 복용하면은 거의 한 8, 9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돈이. 8, 9천만원. 미국 돈으로. 그러면은
8, 9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약이 돈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C형 감염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국의 약관은 엄청나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어떤 제약회사가 아주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50년대 개발했다 그래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원래 원가는 1달러인데 13달러, 원가 1달러인데 13달러에 판매를 쭉 해왔다 그래요. 1달러인데 원가가 1달러, 원가 1달러 13달러 판매하는 거야. 뭐 일반적이겠죠. 1달러에 원가 1달러짜리를 13달러면 뭐 큰 건 아니잖아요. 13달러면은 이게 희귀병 치료제인데 그래봐야 뭐 한 1,500원 정도 되는, 15,000원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어떤 그 회사의 CEO가 와가지고 이 약을 갖다가 인수를 했어. 이 판매권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이 13달러 하는 약을 갖다가 약값을 700달러로 올렸어. 700달러로. 네? 700달러. 원가 1달러인데 원래 13달러에 판매되는 건데 이걸 판매권을 인수한 다음에 700달러 올려서 700달러. 700달러면 이게 뭐 얼마입니까? 한 8만원 되잖아요. 8만원. 700달러 8만원 정도. 아닌가? 80만원인가? 한 알에? 80만원? 1달러가, 10달러가 이제 만원쯤 되니까 한 80만원 된다. 80만원. 한 알에 80만원. 근데 이 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요. 이게 거의 에이즈랑 비슷한 그런 질병인데, 환자는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답니다. 엄청 문제가 됐어. 80만원짜리를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CEO는 사임을 했어요. 잘렸어. 언론에서 하도, 말이 많아갖고. 이게 2014년이라는데, 2014년에 그걸, 약을 갖다가, 판매권을 인수한 다음에 13달러짜리를 700달러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 CEO는 사임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요 약은 700달러에 팔리고 있대. 약값이 그대로 안 내려갔어. CEO는 사임을 했지만 그 약은 그대로 700달러에 팔리고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당국에서 약값을 정하죠. 우리나라는 당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국민 의료보험. 요거 진짜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서, 의료 당국에서 약가를 정합니다. 약가를 정해요. 그래서, C형 감염 치료제도 우리나라가 20만원인가 그렇게 좀 깎았던 것 같아요. 20만원, 25만원인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100만원 팔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25만원, 1112 약을, 그리고 700달러짜리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판매되니까, 그냥 제약사가 책정하기 나름이야. 개발한 제약사가 책정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방식에 대해서 성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또 약이 개발된단 말이죠. 이게 참 세상 모든 게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크게 못 벌지 몰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정말 큰 돈이 돼요. 한번 성공하면은.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이 이제 이 뇌전증 치료제하고 수면장애 치료제를 2개를 신약을 만들어서 성공했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대단한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가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지만, 어찌 보면 바이오 짝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밀러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렘시마 같은 게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역 자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제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SK바이오팜의 이 뇌전증 치료제 다시 조금 더 연구한다면 뭐 뇌전증은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이게 원인이다. 우리가 그 뇌전증 간질 환자들 우리 가끔씩 보죠. 멀쩡한데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착하고 멀쩡한데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 발작을 하는,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참 보기가 안타까운데, 사실 환자 본인도 좀 그렇죠. 환자 본인은 이제 발작을 한 뭐 몇 분 동안 하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발작을 하는 동안에는 참 보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뇌전증은 비정상적 전기신호가 원인이다. 이런 경련이라는 거죠. 몸의 경련, 그런 것이 이제 뇌전증이다. 그래서 뇌전증은 크게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눈다. 그래서 전신 발작, 또 뭐 요거 제가 결심 발작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일 때 간질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주로 나타났다가 그게 고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릴 때는 주로 가다가 멍하게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멍하게 그냥, 그게 간질의 초기 증세예요. 어릴 때 처음 발생할 때 보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멍하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5 내지 10초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발병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간질. 또 뭐 눈꺼풀이나 입주위가 경미하게 떨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또 조금 약간 다릅니다. 우리 그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긴장 발작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다음 부분 발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발작이 아니라 단순 부분 발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합 부분 발작도 있고, 그리고 2차성 전신 발작. 그러니까 전신 발작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런 이제 부분 발작은 잘 못 보죠. 전신 발작을 봅니다. 이 전신 발작을 일으킬 때는 옆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전신 발작을 한다. 근데 이제 부분 발작일 때는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전신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쓰러져서 뭐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전신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약간 위험하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작이 발생하면 계단에 굴러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전증의 원인은 주로 그 뇌가 다쳐서 그래요. 다쳐서. 그러니까 뇌졸중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뇌염이 걸리거나 뇌종양이 걸리거나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충격이 뭐 어디랑 부닥친다든가 머리를 부닥친다든가 해서 그 머리를 때리는 거는 정말 안 좋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우리가 옛날에 그 기밀 보면은 그 박치기 하잖아요. 박치기, 이게 참 안 좋습니다. 박치기 같은 게, 이 박치기 같은 게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머리가 충격받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그 알리 있죠. 복서 알리가 옛날에 정말 전설적인 복서였는데 나중에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뇌를 갖다가 충격을 주는 것은 안 좋다. 우리가 이런 몸도 계속 같은 데를 맞으면은 그쪽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처음에는 멍을 들이지만 나중에는 안에 있는 뼈가 상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상하고, 또 근육이 상한다는 얘기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똑같죠. 뇌에 충격을 가하는 것, 이 충격을 가하는 것은 정말 안 좋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군대에서 머리를 때리고 이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머리 박기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박기 같은 거 뭐 재미로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충격 주는 거니까 안 좋다. 그리고 대개 뇌전증은 분만할 때의 그 손상 같은 거, 또 어릴 때 손상, 또 이제 그 대개 한 그 10세 이하 이때 이제 뇌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가 많더라. 선천성 물론 기행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해보니까
출생할 때, 출생해가지고 6개월 때, 또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 그러니까 2살 전에, 그 다음에 6세 전까지, 2세부터 6세까지. 그러니까 뇌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민감할 때, 아물지가 않아가지고, 뇌 그 끝에 있는 이 뇌의 뼈 있죠, 뼈. 뼈 요거가, 이걸 뭐라 그러나, 뼈. 뇌 골격? 뭐, 머리 골격? 머리뼈가 어릴 때는 굉장히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럴 때 충격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만 전후의 손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이제, 12세 정도, 16세라고 그러는데, 16세까지 뭐 뇌가 다 발달한다면, 16세 이후에는 좀 작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아예 나이가 들어서, 뭐, 뇌의 출혈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는 별로 없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는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5세 이전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을 통과하면서 뇌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부터 선천성 기형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뇌 충격 이런 게 있는데, 10세 무렵, 그러니까 10세면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죠. 요때 이제 많이 발병한다. 1000명당 6명에서 8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걸리면서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많다. 이때는 뇌졸중이나, 넘어져가지고 뇌에 외상을 입는 경우. 넘어져서,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참 어렵게 살고 있다. 뇌전증 환자들의 생활은 발작 때문에 주위에 시선을 끌게 되고, 뭐 큰 병인도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폴레옹도 이 뇌전증 환자였다라죠. 또 로마의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뇌전증 환자였던 분들이 꽤 있어요. 머리가 좀 뛰어난 분들이 뇌전증 환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뛰어난 분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SK바이오팜인데,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돈이 많이 몰렸다. 약 30조가 몰렸다 그러죠. 30조가 몰렸고 한 31조가 몰렸네요. 31조. 그래서 323대 1의 경쟁률이다. 막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1억을 넣었을 경우에는 평균 13주 정도를 배정받았다. 한 투 증권에서 11주고 SK증권에 16주를 배정받았다. 그럼 뭐 이제 한 13주 정도니까 1억을 넣어서 13주 정도다. 13주 정도면 상장 가격이 49,000원이니까 10주면은 49만원이죠. 한 60만원 되려나? 정확하게 한번 두들겨 볼까요? 13주라 평균 13주라 그러면 49,000원에 13주 하면 63만 7천원이네. 1억 넣는데 63만 7천원 정도가 배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더블 치면은 60만원 버는 거고, 따더블 치면 120만원 버는 거다는 얘기죠. 따더블 쳐가지고 주가가 49,000원짜리가 한 15만원 됐다. 15만원 됐으면은 대략 그쵸. 한 120만원 정도 벌어들이는 게, 120만원 정도니까 1억에 대한 1.2% 정도. 큰 돈은 아니에요. 더블 됐다. 그러니까 20만원 됐다 하면은 20만원 됐다면은 63만 7천원에 3배를 버는 거니까, 3배. 20만원 됐다면은, 그러면 200만원 정도. 최대한 200만원 정도를 1억을 넣고 벌을 수 있다가 2% 정도 수익이다. 2% 정도 수익. 2% 수익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자, 1억에 대해서 2%, 약 200만원 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어쨌든 처음에 상장이 될 때 49,000원이고, 그날 상한가 친다면 12만 7,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상장되는데, 7월 2일 제가 요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개 방송 할 거예요. 요날 상치고 한다면 12만 7,4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약 9조 원이 된다. 금요일 날 또 상을 친다면 12만 5천,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죠? 숫자를 잘못했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만 7,400원이니까 요거를 1.3으로 하면 이게 아닌데 12만 7,400원 1.3 곱하면은 16만 5,620원. 이거 좀 잘, 이게 16만인데 잘못됐다. 16만. 숫자라는 게 참 그래요. 그리고 요게 1.3이 되면 이게 21만원. 네, 21만원. 이게 21만원. 21만 5,300원.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을 쳤다. 그러면 27만 9,800원, 한 28만원 되네요. 27만, 아니죠. 27만, 이게 아니라, 21만, 이게 이제 27만, 27만, 9,800원. 9,800원인데, 대략 한 28만원 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12만 7,400원이죠? 이게 참 숫자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항상 검토를 해야 돼. 12만 7,400원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12만 7,400원 곱하기 1.3을 하면은 15만 5,600원, 16만 5,600원 맞네. 그 다음에 또 1.3을 하면 21만 5,300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1.3을 하면 27만 9,800원 정도, 20만 8만원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도 좀 달라지겠죠? 시가총액은 맞는 건가? 시가총액은 맞는 것 같아요. 9.9조 원에서, 그쵸? 12조, 또 16조, 21조. 네, 이건 맞네. 시가총액은 맞는데, 가격이 좀 틀렸네요, 가격이. 그래서, 공모주 투자자가 49,000원 사가지고, 이게 27만원까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상한가를 쳤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 49,000원에 이제 받은 거니까, 49,000원에서, 27만원, 이게 49,000원 하면은, 5.5배 수익 정도, 5.5배 정도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27만원 정도 빼기 49,000원 정도 하면 차익이 22만원 정도니까 13주를 곱하면 280만원 이게 280만원 정도. 네, 280만원이니까 2.8%좀 나겠죠. 2.8%는 수익이 난다. 16만 1,000원이 아니라 27만원 빼기 49,000원 정도 되니까 22만 1,000원이 되겠죠. 22만 1,000원. 그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 수익이 나더라. 근데 이제 이게 뭐 280만원 정도가 뭐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큰 돈은 아닙니다. 2.8% 정도 수익이니까 큰 돈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에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첫 상장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7월 1일 목요일날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상장 가격이 49,000원인데 요게 이제 주가가 8만원 정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하면 굉장히 좋겠죠. 8만원쯤에 샀는데 운 좋게 막 상한가를 계속 치고 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번 정도 아니면 4번 정도 상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3번 정도가 월요일까지 상한가 가는 거고, 4번 정도가 이제 화요일까지 상한가 가는 건데, 그게 상한가 가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21조가 되거든요. 21조 되는데 21조가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43조예요. 43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54조죠. 물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아직 적자고 매출도 1,000억대 정도, 1,000억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매출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상태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하고 우리가
SK바이오팜을 좀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SK그룹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또 지금까지 신약을 2개나 성공시켜서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매출 규모가 1조가 되고 영업이익이 벌써 3천억 작년도에 이렇게 납니다. 올해는 뭐 6천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 나오는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시가총액을 지금 이제 SK바이오팜은 이제 1,0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나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하고 SK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40조를 넘어가는데 그러면 SK바이오팜이 뭐 20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상장 초기에 상장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최대 제가 21조 정도까지 잡아봤다라고, 21조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셀트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를 또 비교해봐야겠죠. 삼성바이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바이오 기업에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가 또 미래의 기대치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셀트리온보다 못하죠. 매출이 7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가총액 따지면 삼성바이오가 더 크죠. 근데 또 그것도 또 그럴 것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나눠져서 하니까 합하면 60조 정도 되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는 그보다 못하긴 하지만 50조 정도지만, 그러나 일단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세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런 걸 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명쾌하게 얘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SK바이오팜의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최대치 SK바이오팜의 최대치는 시가총액 20조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매출액과 또 매출액은 많지 않고 영업이익도 많지 않지만 신약 바이오 2개를 갖다가 독자로 성공시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 20조, 최저 12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월 3일 금요일까지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가는 그 정도 사이에서 10조에서 20조 사이다. 10조에서 20조 사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다. 10조에서 20조 사이다. 그 정도로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고, 저는 7월 2일 날 SK바이오팜이 상장되는 7월 2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SK바이오팜을 우리가 리딩을 해도록 하겠다. 그죠? 그쵸. SK바이오팜이 신약에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뭐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 LG화학도, LG 생명화학도 뭐 성공하고 그랬지만, 신약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봐요. 뭐 어떻게 보냐면,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돈이 SK바이오팜으로 확 몰리겠죠. 바이오팜이 확 몰리겠죠. 확 몰리는데, 여기에 확 몰리면서 다른 바이오가 조금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조금 좀 뭘까 피크를 지났다 봐야 되나요?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진단 키트, 마스크 이런 게 좀 피크를 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진단 쪽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좀 피크를 치고 조금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것도 조금 피크를 친 듯하고 다른 쪽들도 굉장히 많이 피크를 친 듯한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오면서 돈이 이제 SK바이오팜으로 확 몰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2일 날 이거 상장되는 날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제가 쭉 좀 리딩 하도록 했고, SK바이오팜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예, 제가 쭉 설명해 놨어요. 조현병도 해놨고,
또 기면증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낮에 자꾸 졸음이 오는 병. 이것도 이제 그 신약을 신약 개발 FDA 받은 거니까 기면증이라든가 또 이제 그 뇌전증 이런 거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그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에 관련된 것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다가